해당 내용은 사연을 기반으로 하며 신원 보장을 위해 각색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올해 55세고 지금은 서울에서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시죠. 사장님, 정말 북한에서 오신 게 맞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이죠. 정비소에 오시는 손님들은 처음엔 다들 신기해 하세요. 북한 사람이 정비소 사장이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제 기술을 한번 보시면 금세 믿어주십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꿈만 같아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청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기계공장 기술자로 일했죠. 아내 순이와 아들 민수, 딸 지영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게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는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때 군대에 있었고 지영이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2008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자주 멈춰 섰고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급도 끊겨서 장마당에서 구해 먹어야 했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좋아지겠지, 참고 견디면 되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위기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민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는 그의 군대에서 제대한 23살이었습니다.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많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죠. 공장 일이 없어진 저를 보며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아버지, 요즘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서요? 그래, 벌써 몇 달째 문을 닫고 있어. 그럼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게 없지.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무슨 월급이 나오겠니?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밤 민수가 저와 아내를 불러앉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내는 얼굴이 하얘졌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국에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지금 상황을 보세요. 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배급도 나오지 않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다 굶어 죽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생각해 본 것 같았어요.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우리나라 월급의 몇 배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민수야, 그런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아내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싫어. 너 혼자 그런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어. 어머니,
1년만 기다려주세요. 돈 벌어서 꼭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말렸어요. 중국에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잡히면 관리소에 보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기술자로 일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가족을 책임질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23살 청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결국 저희는 민수를 보내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민수는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었습니다. 떠나던 날 새벽 민수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 이후 몇 달 동안은 연락이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민수 생각을 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혹시 잡히지는 않았을까?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더라고요. 민수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혹시 중간에 잡혔나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갑자기 브로커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보낸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살아있구나, 무사하구나 싶었거든요. 봉지 안에는 돈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중국 돈으로 꽤 많은 액수였습니다. 저희가 몇 달은 살 수 있을 만큼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민수가 쓴 편지가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은 힘들지만 가족 생각하면 견딜만 합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더 많이 벌어서 보내드릴게요. 건강하게 계시고 제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작 23살인 아들이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내도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그 돈 덕분에 저희는 당분간 굶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쌀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지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오빠한테 가고 싶어요.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오빠 혼자 고생하게 둘 수 없어요. 저도 가서 돈 벌어서 도와드릴게요. 지영이는 20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았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놀랐어요. 절대 안 된다. 너는 여자아이잖니. 아버지,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오빠만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지영이의 눈빛도 민수와 똑같았어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여자가 중국에 가면 더 위험해. 절대 안 돼. 하지만 지영이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혼자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만 편하게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내는 펑펑 울었어요. 아들에 이어 딸까지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공장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민수가 보낸 돈도 얼마 가지 않을 거였어요. 지영아, 정말 가겠다는 거니? 네, 아버지. 결심했어요. 결국 지영이도 보내기로 했죠. 두 자식을 모두 위험한 곳으로 보낸다는 게 부모로서는 너무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지영이가 떠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서야 했어요. 이웃들에게 들키면 안 되거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신고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랑 같이 있으면 안전할 거예요. 지영이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는 없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빠가 저를 잘 챙겨줄 거예요.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고요. 지영아, 몸 조심해라. 아프면 안 된다. 네, 엄마. 건강하게 잘 지낼게요. 아내가 지영이를 꽉 안아줬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곧 데려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영이는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집에는 저와 아내만 남았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소리가 없으니까 집이 죽은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식 둘을 모두 잃은 기분이었어요. 매일 밤 빈 방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 아내가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거든요. 아니야, 순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도 아이들을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내야 했나 싶어. 매일 밤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후회와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와 지영이에게서 가끔 소식이 왔어요.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지영이도 일자리를 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영호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중국에서 단속이 심해졌어요. 민수랑 지영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잡힐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요즘 중국 공안들이 북한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이고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일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어디서든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말이죠.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고 아내는 장에 나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웃집 아저씨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영호야, 너희 집으로 국제전화가 왔다. 국제전화라는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1년 반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구나, 무사하구나 싶어서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괜찮은 거니? 아버지, 저희 한국에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고 했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그게 남조선 말이냐? 아버지, 여기는 우리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라요.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평생 적국이라고 배운 곳에서 아들이 살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거기서 뭘 하고 있니? 괜찮은 거니? 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저희를 정말 잘 대해줘요. 학교도 보내주고 집도 주고 병원비도 안 받아요. 더욱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조선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을 잘 대해준다니요.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정말이에요, 아버지.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리고 자유롭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남조선은 미군이 점령한 곳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곳이라고 배웠거든요. 지영이는 어떻게 지내니? 지영이도 잘 있어요. 지금 직업 훈련 받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지영이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터졌어요. 1년 반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지영아, 많이 힘들었지? 아프지는 않았고. 아빠, 저 괜찮아요. 여기는 정말 좋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영이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빠, 엄마도 빨리 오세요. 여기서 함께 살아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지영아, 그런데 거기 가는 게 안전하니? 아빠 안전해요. 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고 그곳이 좋은 곳이라니요. 아내가 돌아와서 아이들 소식을 들었을 때도 똑같이 놀랐어요. 여보, 정말 믿어도 될까? 아내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의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걱정했어요. 여보, 정말 가도 될까? 혹시 함정은 아닐까? 순이야, 아이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뭔가 다른 게 분명해. 저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떠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도 답이 없었어요. 공장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고 먹고 살 방법이 없었거든요. 더욱이 아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오라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저희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가 보낸 돈으로 브로커비를 치렀어요. 영호 씨, 길이 험할 겁니다. 각오하세요. 브로커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떠나는 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55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거든요.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아쉬워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겠지? 영호야, 아이들이 있는 곳이 우리 집이야. 아내의 말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래,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 진짜 집이지. 새벽에 집을 나서서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중간에 검문소도 있었지만 다행히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중년의 몸으로 그 찬 강물을 건넌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차가웠습니다. 경비대에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리 나면 다 죽어요. 브로커의 말에 더욱 긴장했어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물속을 걸었습니다. 아내도 무서웠을 텐데 꼭 참고 따라왔어요. 강을 다 건넜을 때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55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브로커가 데려간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국 방송을 보여줬어요. 이게 남조선 방송입니다. 화면에는 깨끗한 거리와 높은 건물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옷차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모두 깔끔하고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당신 자식들이 지금 저기서 살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뉴스 내용이었어요. 정부가 탈북민들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주택도 제공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의료비도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평생 우리가 속아서 살았구나. 아내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나쁘다고 남조선은 미군이 점령한 곳이라고 배웠거든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노숙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화면 속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방송에서는 깨끗한 병원과 학교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공부하는 모습,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같은 나라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왜 저기 가고 싶어 했는지 알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평생 믿어온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컸거든요. 동시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보여준 다른 프로그램들도 신기했어요. 드라마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기서는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브로커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기서는 노력하면 뭐든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브로커가 아버지들 데리고 올 준비가 됐대요. 민수야, 정말 괜찮겠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가도 될까? 아버지, 여기 와 보시면 알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민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때가 온 거죠. 아버지, 빨리 오세요. 저희가 맞으러 나갈게요. 아이들이 직접 마중 나온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1년 반 만에 만나게 될 아이들 생각에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55년 인생에서 비행기를 타본 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자동문이 저절로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문이 사람을 알아보고 열리는 걸까 싶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계단이 움직여. 아내도 저처럼 놀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브로커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는 가슴이 떨렸어요. 이렇게 큰 쇠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창문으로 보니 정말 크고 무거워 보였는데 어떻게 떠오를 수 있는지 신기했어요.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죠. 이륙할 때는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들 사이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
아내도 창밖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55세에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주는 음식도 신기했어요. 작은 쟁반에 여러 가지 반찬이 담겨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일도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음료수도 가져다 줬어요. 공짜로 주는 거라고 하니까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 싶었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반짝거리는 불빛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반짝거리는 바닥, 높은 천장, 어디서든 들리는 안내방송.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변기에서 물이 나오고 손만 대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지구야.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한 말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문명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높은 건물들. 모든 게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니까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받은 건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자세히 진찰해 주셨어요. 김영호님, 폐에 문제가 있으시네요. 북한에서 공장일하면서 먼지를 많이 마셨거든요. 그동안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가 없었어서 악화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치료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치료비가 무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아픈 사람도 돈이 없으면 치료받기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김영호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니까 더욱 감동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간부들에게만 쓰는 말이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인 저에게 그런 존칭을 써주니까 신기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민수와 지영이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1년 반 만에 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수는 훨씬 건장해졌고 지영이는 예뻐졌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프지는 않았고. 아버지, 저희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여기 와서 꿈을 키우게 됐어요. 민수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뒤를 잇고 싶다고 했어요. 지영이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미용실을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정말 여기서는 뭐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고생스러운 선택이었지만 결국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기술자 경험을 살리시면 돼요. 아이들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5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취업 준비, 생활 예절 등을 배웠어요. 컴퓨터 사용법도 배우고 운전면허 시험 준비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권 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김영호 님도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매일 세 끼를 챙겨주는데 모두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었어요. 쌀밥에 국, 반찬 여러 가지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 건가?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당연한 거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됐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 서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모두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죠. 하나원을 졸업하고 아파트를 배정받았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깨끗한 방 2개와 부엌, 화장실이 있는 집이었어요. 온수도 나오고 난방도 잘 되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아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던 집과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까지 모든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라서 헤맸지만 금세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는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어요. 북한에서 기계 기술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이력서 쓰는 법을 활용해서 여러 곳에 지원했어요. 작은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계들이 낯설었지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이란 게 어디서든 통하는 거더라고요. 사장님이 제게 말했어요. 영호 씨, 실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손만 대면 기계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북한에서 쌓은 경험이 여기서도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독립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단골 손님들이 영호 씨만 찾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제 정비소를 갖고 싶다는 꿈이요. 55세에 새로운 꿈을 갖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아내도 식당에서 일을 시작해서 함께 돈을 벌었습니다. 생활비는 최대한 아끼면서 창업 자금을 모았어요. 민수와 지영이도 도와줬습니다. 민수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보태줬고 지영이도 용돈을 모아서 줬어요. 아버지 정비소 간판에 제 이름도 들어가는 거죠? 민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거든요. 드디어 작은 정비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손이 떨렸어요. 55세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다니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김영호 정비소라는 간판을 달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니까 정말 사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만 일했는데 이제는 제가 사장이라니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리해드리니까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바가지 씌우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드리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사장님, 여기만큼 믿을 만한 정비소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직원도 1명 두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저에게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뽑았어요. 제가 가르쳐 주니까 금세 실력이 늘더라고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술자가 된 게 자랑스럽습니다. 지영이는 미용실을 차려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예약이 밀릴 정도라고 합니다. 딸도 자수성가한 게 대견해요.
온 가족이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모여서 식사할 때 정말 행복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거든요. 가끔 북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고향에 두고 온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저에게는 55세가 새로운 시작의 나이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이 나라에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서 이 나라에 보답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